사주로 제발 사기치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썸네일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런 썸네일을 보게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제가 전체 썸네일을 다 가지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들이 1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은 보다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좀 안 올라오면 좋겠다. 사주명리를 도구로 상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결정된 운명을 보는 그런 학문은 아니거든요. 1년 전에 올라온 영상들이에요. 조회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구준엽 씨가 아내랑 사별하는 일을 안타깝게도 겪었고 김세론 씨도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죠. 근데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요, 이 영상을 풀이하신 선생님이 이분들의 사주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시주를 빼고 3주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주가 맞아요? 시주가 없는데? 시주가 없으면 이건 사주가 아니고 3주예요. 그리고 시주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일단 구준엽 씨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준엽 씨가 기축일주였고요. 그리고 연지하고 월지에 유금이 병존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풀이했던 선생님이 뭐라고 봤냐면 유금이 병존하고 있다. 이거는 칼을 막 휘두른다. 그래서 몸을 다치거나 위험한 일에 연루되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매우 안 좋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금이 병존되어 있으면요, 이거를 옛날에는 자형이라고 했습니다. 자형.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근데 저는 자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걸 자형이라고 안 하고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왜 유금을 유유자형이라고 했을까요? 이 유금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골 때리는 간지긴 해요. 주체성이 엄청 강합니다. 주체성이. 유금이 뭐랑 합을 하죠? 지지에서? 진토랑 합을 합니다. 그럼 뭐로 가죠? 금으로 가죠. 왕지니까 진토를 만나도 금으로 자기 쪽으로 땡겨요. 주체성이 엄청 커요. 천간에서는 신금이 내려와서 유금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유금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병존이 되면. 일단 병존이 됐다라는 거는 이 간지의 속성이 곱하기 2배로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똑같이 곱하기 2배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유유병전의 장점은 뭐예요? 꼼꼼하다, 디테일하다, 손재주가 있다, 치밀하다, 분석적이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마무리가 확실하다. 이런 게 유금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점은요? 예민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내가 상사가 됐을 때 밑에 직원이 일 처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서 이걸 같이 말을 해야지 그냥 그 구준엽 씨 사주가 뭐 시주는 모르고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주를 연주, 월주, 일주 3개만 놓고 유유자형이 있으니까 이게 칼을 휘두르는 거라 위험하다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일지가 배우자, 건강, 그리고 직업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기축일주였어요, 이분이. 구준엽 씨가.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골 때렸는데 구준엽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지가 배우자 자리인데 이게 12운성으로 사지에 있어서 아내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기토가 축토 위에서 사진가요? 아니에요, 묘지예요. 이것도 틀렸어요. 근데 병, 사, 묘, 절, 태까지는 뺄게요. 병, 사, 묘, 절 이런 거는 좀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2운성의 이론을 현대에 와서 가장 체계화한 일본의 아베타이잔, 그 사람도 병사묘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병사묘절의 이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2운성을 가장 체계화한 그분조차도 12운성은 억부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원국하고 대세운의 기운을 살피고 나서 맨 마지막에나 적용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지가 사지라서 배우자가 죽을 운이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축일주는 배우자가 다 몸이 아프거나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12운성의 사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육체가 소멸해서 사라진 상태인데요. 대신에 정신적인 작용력은 되게 높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구, 집요함 이런 게 키워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일지가 사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자일주 또는 갑오일주 이런 분들이 상관에 사거든요. 이런 분들이 되게요, 뭐 하나에 파면요 파고들면 깊이 가요. 사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작용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특성을 그냥 사니까 죽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명리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나 기축일주인데? 나도 사지인데? 그럼 내 배우자가 아픈 거야? 라고 하겠죠.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구준엽 씨가 아무래도
아내분이 이제 사별 돌아가셨다 보니까 지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구준엽 씨가 이런 걸 보면, 또는 어떤 기축일주분이 때마침 아내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영상을 보면 아, 아내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명리학이에요? 전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고 창피해요. 제가 명리학을 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을 가지고 열심히 양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미신 같은 학문이나 하고 있다고 욕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새로운 씨 영상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분 나빠가지고. 물론 이 영상이 1년 전에 올라간 영상이고요.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와, 소름 돋는다, 막 무당들은 다 못 맞추던데 이분 참 도사다,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뒷걸음질 하다가 더 걸린 격이라고 보고요. 1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1년 전에 사람들이 댓글 단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리 만든 영상 같아요. 미리 만들고 본인 유튜브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댓글을 미리 1년 전에 달아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픈을 해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사주 잘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사기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한번 보시면요, 1년 전에 올라간 댓글이 한 2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부터 해가지고 영상이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제가 만약에 변호사거나 이랬으면 저는 형사고소 했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발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구준엽 씨여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저 원래 되게 욕 잘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강의하거나 할 때는 욕 안 하고 그냥 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한국 명리학의 거두 중에 한 분인 독의 박재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가지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요. 첫 번째가 수명에 대해 논하지 말라. 두 번째가 인연에 대해 논하지 말라. 이름에 대해 논하지 말라. 그리고 귀신에 대해 논하지 말라. 이거 신살이거든요, 신살. 그리고 부호의 크기에 대해 논하지 말라. 나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상담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 돈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전 모른다고 합니다. 저한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뭔가를 맞추기를 기대하고 신청하지 않으세요. 명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고 다가오는 운을 좀 지혜롭게 쓰고 싶어서, 내 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원국의 기운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를 뭐 무당이나 뭐 점쟁이처럼 보고 맞춰봐 이런 식으로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주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박재환 선생님이 수명에 대해 논하지 말라 한 거는 이 사람이 언제 죽는지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도요, 제가 지금 심화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 도반분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건강과 장수라고 하는 주제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주를 7개를 제가 문제로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의 사주는 몇 번인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의 사주는 몇 번인가?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병호일주인데 저는 금오행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금오행이 뭘 뜻하죠? 건강, 신체 부위 중에서 폐, 대장, 항문, 피부, 호흡계통 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오행이 강하게 극을 당하는 갑오년이나 화가 많이 들어오는 병술년이나 또는 인호합이 돼가지고 화기운이 강해지는 경호년, 이때마다요 폐결핵에 걸렸고 폐렴에 걸렸고 기흉에 걸렸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원국에서 어떤 오행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건강이 좀 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운하고 세운이 이걸 이렇게 공격하는 쪽으로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피부가 안 좋다고 하시면 금오행이 이렇게 깨질 때 미리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폐렴 예방접종을 하거나 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겠죠. 금오행하고 관련된 기운이 약하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운을 방어하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사주가 몇 번이냐 이런 거 물어보긴 해요. 근데 학문적인 관점에서 어떤 오행이 제일 취약하고 이 오행이 어떤 대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요.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으면 선생님 이때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몇 살까지 살까 하면 전 모른다고 해요. 대신에 선생님 이때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괜찮죠.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근데 이걸 보고 아내가 죽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혼한다고 궁합을 보러 와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궁합이 맞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명리학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원국이 서로 맞으면 어떡해요? 대운하고 세운이 또 다르게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장원 선생님도 예전에 수업 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례식장을 갔더니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그거 봐라, 내가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딴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수명에 대해서 논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궁합 이야기했잖아요. 인연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네가 지금 잘못되는 거는 사업에도 망하고 뭐 연예인으로서 조명도 못 받고 하는 건 네 이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왔어요. 여기 봐라. 고처살이 있어가지고 남편이랑 이렇게 이혼한 거 아니냐. 신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살은 한 3에서 5% 정도 그냥 보조적인 관점에서 해석에 좀 풍부함을 더하는 형용사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신살을 마치 이 사주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 마냥 넌 도화살이 있으니까 남편이랑 이혼한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정도 큰 부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제 수강생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 가서 사주 본다는 소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들 듣고 오셔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놓고 진짜 그런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상담 쇼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상담 쇼핑.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러 다니는 거, 이거 위험해요. 그냥 명리학을 공부하세요. 그냥. 네, 강우람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런 영상 클립도 하지 마세요. 알고리즘 망가져서 저런 영상 계속 나오겠죠. 제가 실은 오늘 라이브 하기 한 30분 전인가 저 영상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아직도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속죠. 진짜 이 사람이 도사인가 보다. 믿지 마십시오. 예, 명리학은 저런 학문이 아닙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봐요. 제가 원래 진짜 제 친구들이나 제 안에 있으면 진짜 쌍욕을 할 건데, 명리학을 공부할수록 뭔가 진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요, 그럴수록 전 명리학을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사주 명리학이, 저는 그래요, 누구나 사람마다 도구가 있습니다. 잠재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활활 불태우면서 주변을 밝힐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가장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리학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 게 일단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사주를 보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키면서 제 부족한 것들을 그래도 많이 보완하고 저를 조금 더 성장하는데 명리학을 잘 밑바탕 삼아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